스페셜1 시간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단기적인 저점을 다 왔다. 어제 말씀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 한 줄평부터 알려주시죠. 네, 저가 반발 매수 유입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제 워낙 충격이 좀 있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반등 같이 해석해 주시죠. 네, 일단 러셀 지수 모습 먼저 좀 보시죠. 어제 러셀 지수 종가 마감이 잘 됐습니다. 장중에 뭐 2% 넘게 좀 올라갔고요. 종가 마감도 1%도 됐고 지금 야간 선물도 강세입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도 좀 보시죠. 네, 나스닥도 어제 참 말이 무섭다는 게 19,000포인트 이제 저점을 본다 했는데 어제 장중에 살짝 이탈했습니다. 18,888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이제 19,000포인트 안착을 하면서 0.47 강세인데 결국 미국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은 끝나고 저가 반발 매수가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리바운드 과정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우리가 2주 동안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과연 위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기 반등 정도 나오고 옆으로 기관행보로 갈 것이냐 이제 요 부분인데 사실 그 저가 반발 매수 외에는 시장에 지금 동력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FOMC죠. 7월에 요즘 그 7월에 지금 FOMC가 며칠 안 남았죠. 다음 주 수요일인데 사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미 대선의 어떤 정치적 대외 변수에 좀 묻힌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고 사실 뭐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골디락스니 뭐니 뭐 말도 많은데 소프트 랜딩이니 중요한 것은 자기들도 자신이 없어요. 네, 물론 저는 건강하게 보는 이유는 양측의 의견들이 서로 굉장히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는 부분은 건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쪽만 뭐 너무 미국 경기가 좋아. 한쪽만 너무 또 미국 경기가 굉장히 침체야. 이렇게 있을 때는 분명히 시장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단지 이제 양측의 그 서로 어떤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시장이 침체다 아니다.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견이 맞물리고 있다는 것은 좋게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차트 모습 나가는 게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 미국의 나스닥 지금 야간 선물 차트,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 크루드오일 가격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따로 보는 게 이제 빅스 지수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다 괜찮았어요. 근데 오전에 조금 중국 쪽이 도움을 주지 않고 잘 올라가다가 데일리 흐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잘 가다가 지금 11시부터 꺾어져서 바로 내려왔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결코 국내 증시에 단기적으로 좋지는 않죠. 그리고 오늘은 시황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 FOMC가 이번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이야기가 3번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것도 해줘봐야 아는 부분이긴 한데 미국 경기에 대한 의견과 연준의 스탠스는 확실히 변화된 바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GDP가 좀 높게 나오면서 제 그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GDP가 높게 나온 게 결코 우리한테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실업수당 청구한 거 어제 경제지표.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은 게 실업수당 청구 조금 늦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분명하게 하루 이틀 정도, 일주일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금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 평이고요.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된다는 쪽은 지금 실업률이나 여러 가지 주식의 경기가 선반영되는 효과인데 지금 하지 않으면 더 심각할 수 있다. 이 의견이 이제 맞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실적 파트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실적 파트들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별로 좋지 않고 어제 구글도 실적 잘 나왔는데 AI 캐파에 많이 투자했다면서 너무 돈 많이 쌌다면서 사실은 조금 안 좋은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산업들의 실적이 우상향되고 계속 피크아웃 논란에서 미국 시장도 자유롭느냐? 그렇지 않죠.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면 당연히 여러분들 고용 효과가 나중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기업이 이윤이 안 나는데 인원이 필요할 일이 없죠. 이런 부분이 이제 연준의 고뇌가 좀 깊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고 우리 국내 증시의 이제 커플링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업종 차트 모습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일단 한숨 돌려가고 있습니다. 뭐 지수 타겟팅을 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네, 늘 틀리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단지 여기가 이제 지지 저항 이론에 의해서 지지 라인인데 늘 주가라는 것이 올라가게 되면 쉬고 내려오게 되면 저가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쪽인데요.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시사하는 바가 좀 있죠. 뭐냐.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일본 기준으로 0.74가 올랐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800선에서 공방이 좀 펼쳐지고 있고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 개인들은 매수가 아니고 매도입니다. 현물. 결국은 이제 신용잔고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신용잔고가 꽤나 줄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20조 2천억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9조 9천억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수급의 동력이 이제 개인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외국인들과 기관이 좀 끌어줘야 되는데 오늘 수급 동태가 그렇게 강하진 않죠. 네. 그나마 코스닥이 145억인데 이거 가지고는 순환매 형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700억에서 1000억 정도까지는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일단 금요일이고 그리고 이제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관망세들 저는 정말 긴급으로 좀 금리 인하 해줬으면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리 인하의 명분도 나쁘지 않아요. 단지 이제 물가에 자극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하나 스토리를 좀 써보면 이제 계절적 요인으로 여름이 됩니다. 미국도 동부 말고 서부 해안 쪽이 이제 바닷가가 많기 때문에 여름에 놀러 가겠죠. 단편적으로 아마 뭐 PC가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오를 거예요. GDP도 올랐기 때문에 또 이걸 명분 삼을까봐 좀 불안하고 사실은 4월에도 그랬죠. PC가 좀 높게 나오니까 연준이 금리 스탄스를 선회했거든요. 네. 사실은 일종의 핑계거리인 것 같습니다. 난 제가 봤을 때 제가 판단 주관적으로 했을 때는 뭐 어찌됐건 잘 판단해서 할 것 같은데 올해 지금 금리 인하가 한 번으로 스무스하게 흘러간다면 저는 지금 피벗에 따른 시차 조정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을 하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포트를 점검하고 홀딩 여부 내지는 추가 매수를 저울질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분명하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지금은 더 여건이 낮습니다. 위치적으로는. 물론 가는 쪽이 더 간다. 수급 쏠림 현상이 이쪽으로 있지 않냐. 뭐 금토세 영향력 등등. 그러면 뭐 코스피가 눌림목 반등해서 2730선에서 이겨내면서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불안한 감도 있어요. 2600선까지 무너지는 형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놓으시고 일단 낙폭과대 반등은 아직입니다. 분명한 건. 근데 이제 오늘 지지 딱 만들었어요. 지지 만들고 수급이 이제 어디까지 들어오고 힘차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월요일 날 지금 이제 관망세가 클 것인지 아니면 저가 반발 매수가 클 것인지 이제 싸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후발로 갈수록 오후장 갈수록 전략 후강이 되는지까지 관찰해야 된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저가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을 포함해서 월요일까지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은 결정대로 가시되 코스닥이 조금 더 낫다 이런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섹터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반도체, 제약바이오, 조선기자재 준비했습니다. 네, 주도주를 포함해서 오늘 참 좋은 퍼포먼스 보이고 있는 조선 섹터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종목들 톡톡이 반등을 하는데 일단은 한 줄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쌍두마차 하단 다지기 돌입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하단을 다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 중소형 종목들까지 전략 알려주시죠. 네, 어제 지금 그 줄 그어놓은 부분인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SK하이닉스 모습인데 지금부터 이제 진입을 하려면 기술적으로 펀더멘탈 쪽으로는 맞다. 물론 이제 계절적 요인이 겨울이 갈수록 반도체 업황이 조금 얼어붙는 건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어제 말씀드렸지만 19만 원부터 사대 17만 원까지 밀렸을 때 어떤 대응책을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고 들어가라. 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여기까지 밀려도 나는 버티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장중에 좀 빠지는 것 같았는데 마이너스 2%까지 결국은 잠재적 매수자가 많다는 거겠죠. 이 지지 저항 라인을 보면서 오늘 수급이 들어와서 어찌됐건 지금 0.58%인데요.
이제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멀었죠. 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다음 주에 이제 만들어지는 캔들 모습이라든지 또 대외 변수들을 체킹해야 될 것 같고 상당히 많습니다. 기술적인 위치도 다음 주는 중요하고 그리고 대외 변수, 연준 어떤 코멘트들, 기자회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상승 동력을 만들어주면 너무 좋죠. 일단 시황적으로는 뭐 금리 인하 바라지도 않습니다. 뭐 동결해 주는데 좀 비둘기적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이제는 실업률이 너무 높다든지, 좀 위태롭게 보고 있다든지, 미국 경기가 마냥 좋지 않습니다. 뭐 요런 코멘트들. 투심 자체를 약간 기대감과 희망, 그리고 옆에 만들어지는 캔들 자체가 이제 양봉 플레이, 하단 지지력, 특히 쌍바닥 만들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양새들, 이렇게 유지돼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가 무너지게 되면 어차피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지수는 계속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도 지금부터 최대치가 이제 77,000원 정도, 기본선과 회기선에서 삼성전자는 이탈한 적이 없었다. 주가가 불을 뿜으려면 이제 9만 원을 넘어가야지만 불은 뿜어지는 거예요. 하단 추세 때 이제 이탈하는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지를 8만 원에서 받을 건지 7만 7천 원까지 뺄 건지, 가장 요게 핵심인 것 같고, 뭐 가격으로 보니까 한 4% 정도더라고요. 지금부터 7만 7천 원까지 빠지려면. 그래서 지금부터 좀 잠재적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냐,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반도체 업황 자체는 지금 레거시는 뭐 둘째 치고요. 정통 디램 낸드는 둘째 치고, HBM은 계속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있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의 대기 매수자가 지금도 7개월이라고 해요. 10개월 정도였는데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파트의 중소형 종목으로 내려가 보니까 오늘 그래도 뭐 저가 반발매수 물론 이슈도 있고 아직 반등세가 약합니다만은 오늘 검사장비 계약이 있었죠. 삼성전자랑 최근에 오로스도 오늘 반등이 나왔고 하나마이크로는 저가 반발 매수죠.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성전자 결임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만족스럽진 않지만 2, 3% 올라오긴 해요. 네. 떨어지는 것보단 낫죠. 네. 그래서 계절적 요소나 대외 변수 영향 속에서 낙폭과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반도체를 살 때 뭐 기존에 이제 포지션 매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죠. 내가 여기 저가에 잡아서 단기 반등세를 조금 노려볼까? 이건 이제 원익 IPS 모습인데, 요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리바운드, 이제. 요것도 이제 어느 정도 뭐 기술적 부분이니까, 저는 리바운드는 접근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실적 발표 나고도 10몇 프로씩 흔들리죠. 특히 어제 뭐 전력 설비 이런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때는 여러분들 짧은 관점의 단기 트레이딩은 좀 자제해야 될 시기입니다. 조금 더 이제 폭을 늘리는 거죠. 내가 한 1, 2주 정도 봐야 되겠다. 왜? 지지대가 와서 일단, 잡았어요. 근데 다음 주에 대외 변수 어떤 FMC가 굉장히 매파적으로 돌변해버려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지금은 어느 정도 지지 구간 라인 쪽에서 모아가는 어떤 긴 관점이 좀 필수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긴 관점으로 또 길게 보시는 걸 추천을 주시네요. 두 번째로 제약바이오 섹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줄평 들어볼게요. 네, 눌림목 지속 시 적극 공략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그만큼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신고가 돌파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선두로 나서고 있고 중소형단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에서의 뭐 호재가 빠지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섹터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낙수 효과가 확실히 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님도 뭐 느끼시겠지만 오늘 뭐 이렇게 좀 스몰캡 종목들, 뭐 올릭스, 셀리드 뭐 이런 종목들 굉장히 뭐 강세인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뭐 삼바부터 보시죠. 뭐 삼바가 지금 호실적을 쓰면서요 상단 돌파가 되었고요. 뭐 이 시간대 추천도 좀 드려봤는데 뭐 삼바 같은 건 솔직히 방향성 제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네. 하단에서 중단 넘어갔고 80만 원에서 이겨내면서 지난번 88만 원 돌파할 때 실적을 때맞춰주면 그냥 내줬다 이런 쪽이고 실적일 때 나오든 안 나오든 좋게 나오든 안 나오든 좋게 나오면 더 좋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게 아닌 것 같고 뒤에 이따 조선할 때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상단 돌파를 하니까 좀 차익 실현? 요런 조금 윗꼬리 뉘앙스가 좀 있죠. 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이게 그 주식에 뭐 교과서는 없지만 저도 책을 써보면 이 상단 돌파할 때 이제 박스권 돌파할 때 플랫평으로 쫓아가라.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요거 맞거든요. 맞는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손절매에 입각한 형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88만 원 밑으로 말려서 들어오면 결과물이 좋지 못합니다. 뭐 오늘 알테오젠 쪽도 좀 가고 있고요. 어제는 뭐 셀트리온이 조금 좋았고, 오늘 알테오젠 4%대 반등. 어제 셀트리온 좋았는데 오늘은 키 맞추기 5일선. 그리고 실적 나왔던 한올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한번 실적이 안 좋다고 했는데 내려왔는데 60일선, 21선 공방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매도 물량이 신한에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좋은 쪽인 것 같고요. 이렇게 눌러줬을 때 기회가 있는 쪽. 오늘 비만 치료제 한미약품도 조금 누릅니다. 네, 지금 이런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올릭스라든지 셀리드, 오늘 뭐 네이처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어렵습니다. 네, 기술적인 거 말고 운칠기삼이죠. 기술적으로 내가 잡아놨는데 뉴스플로우가 붙어주면서 가는 쪽인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차트리스트들은 전에 거래량이 터졌고 얼마 터졌고 지지 라인에서 반등했다 이런 논리고요. 뭐 다 일장일당 있습니다. 좋은데 여기가 과연 네이처셀이 계속 주도력을 형성할 것이냐, 올릭스가 계속 주도력을 형성할 것이냐, 삼바냐, 셀트리온이냐, 알테오젠이냐, 뭐 한미약품이냐, 한올이냐, 주도력 부분은 여기 형성될 게 없습니다. 네, 이건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후발주자의 낙수 효과를 공략하는 것이지 이 후발주자의 낙수 효과가 주도력이 커질 수는 없다.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단지 이제 제약바이오는 개별 모멘텀하고 낙수 효과가 더불어서 지속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도 있고 낙수 효과까지 있습니다. 누른목이 기회로 다만 종목을 좀 잘 고르셔가지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섹터입니다. 한 줄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호실적 기록, 업황 호소세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역시나 탄탄한 펀더멘털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 섹터 굉장히 무거운데 오늘 10% 넘게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JP모건에서도 좀 이 조선, HD 그룹스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조선 섹터가 상당히 잘 갑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환율 수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수주나 이런 부분은 늘 말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매출액 인식 부분하고요, 계상하는 부분은 저희의 영역도 아니고 증권사의 영역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매출액 인식이나 계상하는 부분은 정정 공시 내고 나중에 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확정 계약이면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잡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다 좋아요. 뭐 수주, LNG 앞으로도 발주가 늘어난다는 부분. 근데 조선은 솔직히 많이 선반영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불편하다는 거죠. 네.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들 종목들 올라갈 때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받죠. 네. 성장주니까. 그리고 피크아웃 논란도 많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조선 섹터도 동일해야죠. 네. 평가 잣대가. 오히려 여기를 가치주 형태로 본다면 PBR 저항 1 이론으로 본다면 지금 과열이죠. 그리고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발주보다도요, 조선은 늘 그렇습니다. 후판 가격이 중요해요. 네. 지금 후판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후판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2년 내내. 이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러니까 철강 회사에서 후판 가격 올리면 조선은 답이 없습니다. 네. 거의 15% 20% 매출 비중이 되기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게 후판이. 그리고 실적 개선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발주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LNG 등등. 그런데 어제 여러분들 LX 일렉트릭 기억나시죠? 네. 어제 LX 일렉트릭 급락했거든요. 호실적 쓰고. 현대 일렉트릭도 호실적 쓰고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실적 나오고 나서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염두를 해야 될 것이냐? 염두해야죠. 네. 단기 차익 실현하고 조정은 조선 파트에서도 염두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장대 양봉 이제 5일선 타고 위로 뽑아 올렸는데 조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못 간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네. 신규 진입자들, 네. 요 부분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보유자들은 이제부터는 익절 싸움이죠. 어느 구간까지 빠졌을 때 무릎에 서서 어깨에서 팔아라. 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럴 거면 뭐 한국화분, 동성화이텍 여러분께 지금 이제 이름 바뀌었죠. 하나엔진, 뭐 태광 등등 이런 쪽으로 가보자 했는데 여기도 지금 좀 오르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좀 여력이 있고 주가가 아직 고점 상단까지 안 갔던 종목. 뭐 여기에 대한 평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대장주 무너지면 후발주 내려가지 않습니까? 일장일단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처음부터 대장주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공략 포인트는 명확해요. 내가 대장주를 사서 할 것이냐, 후발주제의 낙수 효과를 노릴 것이냐. 요 부분. 전선 전력 설비 파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엘렉트릭이 대장주였지만 후발주달 뭐 일질전기, 가온전선, LX일렉트릭 뒤에 따라가면서 갔단 말이죠. 요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조선을 보수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조선 3사의 신규 진입은 조금 고려를 해보고 보수적으로 판단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후발주자라든지 못 따라간 종목을 찾아보시거나 대장주를 공략하시거나 전략들은 좀 여러 가지로 나눠주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 넘어가기 전에서요. 전문가님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한 열흘 정도 됐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추천 주셨죠. 오늘 신고가 돌파를 했고요. 90만 원 선 넘어서면서 수익률은 10% 가까이 됐습니다. 당시에 손절가 없이 주셨었거든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계속 좀 가져가 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그 신규 진입은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좀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더 무너지거나 88만 원 밑으로 말려 들어올 기류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월요일 날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드리긴 할 텐데, 사실은 이런 게 방송이 더 쉬워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접근하는 포인트들을 제가 다 시청자분들 모르잖아요. 근데 꼭 원칙대로 접근 방식을 정하시고, 지금 홀딩 관점 말씀드리고, 일단 이게 지금 30분 봉입니다. 60분 봉은 좀 너무 헤비할 것 같고 시청자분들한테 거의 또 엇비슷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밑으로 해가지고요. 혹시나 흔들기까지 감안을 다 해서 익절가 87만 원 제시토록 하고요. 다음 2차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땐 마디가 저항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어림수 95만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진입은 어렵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보유자분들께 2차 목표가 95만 원 설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익절가는 87만 원이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장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관망하시고요. 오늘 사실은 금요일날 종가 베팅을 좀 하는 편인데 좀 쉬시고, 월요일날 반등세가 좀 나오면 시장은 다음 주 괜찮을 겁니다. 단지 월요일날 이제 관망세가 너무 커져서 반등세가 좀 지지부진하면 시장이 어려워질 공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주말 좀 푹 쉬시고, 2주 동안 힘들었으니까 잘 쉬어야지만 주식도 잘 됩니다. 오늘은 관망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잘 살펴보시면서 일단은 이번 주말 쉬어가시는 전략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또 공개 방송 하시잖아요,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주제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쉽게 말해서 그 아이들 뭐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종목들 어떤 진입 타점이 좀 나오고 어떤 공략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지 일요일 날 이제 20시입니다. 몇 주 안 남았어요. 이제 아마 한 5번 정도 남았고, 그 뭐 공개 방송 문을 닫든지 어떤지 진행을 할 텐데 커뮤니케이션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도 전략들이 궁금하시다.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였으니까 나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일요일 오후 8시에 김민준의 사이클 투자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마무리까지 잘 하시길 바라고요. 투자 전략도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